안녕하세요. 꿈이 쏟아지는 책방 꿈책방입니다. 오늘은 산골소녀의 일기장 1981년 2월 초등학교 4학년 일기를 이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겨울방학은 곧 끝나고 개학을 하네요. 엄마가 동생을 낳다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아버지께서 순산을 돕는 약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셨네요. 산길을 정신없이 뛰어가서 약방에서 약을 사고 또 산길을 막 뛰어서 집으로 갔네요. 엄마가 잘못될까 얼마나 뛰었으면 왕복 2시간 반이 걸렸어요. 평상시에는 보통 4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리인데요. 얼마나 걱정이었으면 일기 제목을 아슬아슬한 일이라고 적어 놓았을까요? 그날로 돌아가 보실까요? (1981년 2월 1일) 일요일 맑음. 제목 아버지께서 비닐 가져옴. 저녁할 때 아버지께서 오셨다. 방에 들어가 보니 떡국을 5개 오리로 된 것을 가져오셨다. 우리 식구 모두 한 오리씩 먹고 나니 배가 불렀다. 누구네 떡인지 물어보니 우리 동네에서 12월에 이사간 월순이 언니 집에서 가져오셨다. 우리는 떡국을 안 한다더니 쌀 6대를 오늘 가져가셔서 월순이 엄마에게 해달라고 하셨다. 내일 가져오신다. 제사가 1개 있는데 우리 돌아가신 큰엄마 제사를 못 지낸다고 하셨다. 다음에 나를 받아 지낸다고 하셨다. 오늘 밤에 아버지께서 건투를 보러 6시 되어 가셨다. 저녁은 벌써 먹었다. 나도 뒤따라 갔다. 텔레비전이 바람이 불어서 방송국에 고장이 났다. 화면이 안 보이다가 말소리가 안 듣기다가 난리였다. 잘 보지도 못하고 8시에 집에 왔다. 오늘 점심은 쪄 자져서 먹고 저녁은 엄마가 보리쌀을 안쳐서 놓고 들어가고 내가 밥을 했다. 내가 텔레비전을 보려고 밤에 아버지께서 가실 때 따라간 것은 올 때 어두우면 잘 못 온다고 따라갔다. 아버지께서는 따라오지 못하게 하신다. 안테나가 바람에 많이 흔들렸나 봅니다. 안테나 방향에 따라 바람에 따라 텔레비전이 지지직거리고 잘 나오지 않던 기억이 납니다. 한 명은 밖에 나가서 안테나 조절을 하며 잘 나오는지 어떤지를 소리질러 확인하곤 했지요. 어떤 날은 더 잘 나오게 하려다가 아예 안 나와서 온갖 원망을 들을 때도 있었지요. 모처럼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건투 시합을 보러 가셨는데 아쉽네요. 1981년 2월 2일 월요일 맑음. 제목 떡국 해옴. 오늘도 아버지께서 장에 가셨다. 3시 되어 오셨다. 떡국을 찌개에 짊어지고 왔다. 진규 총도 사 오셨다. 100원짜리 총이다. 진규가 참 기뻐했다. 떡국을 펴놓고 한 오리씩 먹고 치워 놓았다. 물렁물렁한 게 씹으면 고소한 게 아주 맛있었다. 아버지께선 요사이 계속 장에 가신다. 그래서 매우 피곤해 하셨다. 오시자마자 누워서 잠을 자셨다. 총이 총알도 있고 맞추는 것도 있었다. 설날이어도 우리 집은 떡국을 안 한다고 씁쓸해하고 있었는데
떡국을 해서 너무 기뻤네요. 물렁물렁한 게 씹으면 고소하고 아주 맛있었다고요. 다른 집에서 떡이나 맛있는 음식을 하면 너무 부러워하고 먹고 싶어 했는데 우리도 오늘은 드디어 떡을 먹네요. 1981년 2월 3일 화요일 맑음. 제목 점심 먹고 나서 아버지께서 배추를 땅속에 묻어 놓은 것을 꺼내셨다. 꽁꽁 얼었다. 조금 큰 것 4포기씩 내 집에 갖다 주라고 하셨다. 누구네 집이냐면 아랫동네에 필련의 집과 동준네 집, 동해네 집, 재석이네 집에 갖다 주었다. 2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 오늘 오전에는 떡국을 아버지께서 써셨다. 얇게 써셨다. 이 모양으로 썰었다. 아버지께서 담배 한 대를 피울 때 내가 썰었더니 손에 힘이 조금도 없었다. 자꾸 내가 썰려고 하니 아버지께선 위험하다고 못 썰게 하셨다. 옛날에는 방석도 똑바로 안 놓으면 안 앉았다고 하시고 떡국도 동그랗게 안 썰면 안 먹었다고 하셨다. 오늘 점심과 저녁밥을 내가 다 지었다. 점심은 식은 밥으로 쪄 자졌다. 1981년 2월 4일 수요일 맑음. 제목 구정. 내일인 구정을 대통령께서 3일을 쉬게 하셨다고 한다. 이제 설을 쉬면 난 13살이 된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58세가 되시고 어머니께서는 44세가 된다. 영자는 9살이 되고 진규는 6살이 된다. 아버지께서는 3년만 있으면 환갑이시고 난 그때면 중학교 2학년이 되고 진규는 2학년이 되고 영자는 3학년이 된다. 어머니께서는 벌써 49세가 되고 다 늙은이가 된다. 이제 또 학교 갈 날도 며칠 남지 않았다. 3월이 되면 5학년이다. 내일 설이라고 저녁에 옷을 다 갈아입었다. 머리도 다 감고 이제 목욕도 다 했다. 1981년 2월 5일 목요일 맑음. 제목 구정. 새벽에 일어나서 날만 새기를 기다렸다. 날이 새자 엄마는 떡국 끓이러 나가셨다. 난 어서 날만 새기를 기다렸다. 8시 20분에 엄마가 떡국을 끓여서 들어오셨다. 배추를 기름에 볶아서 넣어 끓였다. 간이 싱겁지도 않고 짜지도 않았다. 아주 맛있었다. 우린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떡국만 먹었다. 정월 초하루 날이라고 남의 집에 일찍 가지 말라 해서 집에 어리거리다가 점심밥 해먹고 놀러 미영이네 집에 갔다. 간이 묵을 한 그릇 준 것을 내하고 영자가 다 먹었다. 또 영숙이네 집에 가니 떡국 한 그릇과 배추젓과 사과 조금과 배 조금을 얻어먹고 창조네 집에 가니 콩엿을 주었다. 그래서 다 먹고 놀다가 집에 왔다. 오니 엄마가 밥을 짓고 계셨다. 그래서 내가 잦았다. 엄마가 아파서 아무도 아버지께 세배하러 안 왔다. 올해는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겠다고 난 굳게 다짐했다. 1981년 2월 6일 금요일 맑음. 제목 나의 소원. 오늘은 토끼날이어서 여자가 남의 집에 미리 가면 재수가 없다고 흉한다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마루에 나가 힘없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내가 정월 대보름에 달을 보고 무슨 소원을 빌까 하고 생각났다. 또다시 생각이 났는데 우리 어머니 안 아프게 해 주십시오 하고 빌겠다고 생각했다. 이건 말고도 많지만 엄마가 안 아프면 첫째, 내 마음이 편하고 신이 나고 공부가 잘 될 것 같고 결석도 안 할 것 같은 것들이 아주 많아서 이렇게 빌겠다. 아버지께서 점심 잡수시고 두루마기에 달린 옷을 입으시고 필년의 할아버지, 순이네 할아버지께 세배하러 가셨다. 설에 벗어놓은 옷 중 부피가 적은 옷을 물을 따뜻하게 해서 비누 놓고 치대어서 샘에 가져가서 가세었다. 오늘 엄마가 돈 100원을 주고 엿 싸먹으라고 하셔서 저녁 때가 되어 재석이 집에 갔다. 그 집에는 엿을 제산서 좀 사가지고 와서 비싸게 팔아먹는다. 20원짜리 5개와 1개를 끼워 주셨다. 맛있게 잘 먹었다. 1981년 2월 7일 토요일 맑음. 제목 언니 옴. 오후 3시쯤 되어서 언니와 형부가 오셨다. 오셔서 아버지께 세배하고 앉으셨다. 언니는 빨간 한복을 입고 오고 형부는 바지 입고 잠바를 입고 오셨다. 형부는 일가 되는 집에 초상이 나서 금방 갔다. 언니는 좀 놀다가 오라고 하시고 가셨다. 돼지고기 1근 반을 사오셨다. 돼지고기 1근에 800원이라고 하셨다. 또 땅콩 카라멜 한 봉을 사오셨다. 값이 500원이라고 하셨다. 참 맛있게 먹고 저녁에 떡국을 삶았다. 배추 송송 썰은 것과 무도 송송 썰은 것을 돼지고기 반근에 넣고 볶아서 물을 붓고 끓였다. 언니랑 둘이 했다. 점심은 밥을 쪄서 먹고 아침은 엄마가 중요한 것을 하시고 들어가시고 내가 불을 떼어서 했다. 1981년 2월 8일 일요일 맑음. 제목 아슬아슬한 일. 밤 12시부터 아기 낳으려는 엄마가 날이 새도록 애만 잡수시고 해서 아침 8시 20분에 순산하는 약을 사러 갔다. 명숙이네 집에서 밥을 먹고 명숙이와 함께 뛰어갔다. 명숙이 집에서 밥을 먹은 것은 우리는 아직 밥이 다 되지 않아서 빨리 가려고 가서 먹었다. 계속 뛰어서 제산에 가니 9시 20분이었다. 약은 제산 약국에서 지었는데 4시간마다 한 봉을 먹으라면서 2,000원에 3봉을 주셨다. 올 때는 빨리 가서 엄마 아기 낳게 해야지 하는 욕심으로 뛰고 빠른 걸음으로 오니 11시 종이 울렸다. 집에 오니 엄마는 아직 힘만 쓰시고 그 옆에는 아버지 영숙이 엄마랑 있었다. 약을 약사 말도 듣지 않고 금방 2봉을 먹었다. 그러다가 오후 3시 되어 아기를 낳았다. 여자지만 아버지께서는 순산한 것이 다행이라고 하셨다. 힘이 없어 달걀 6개를 잡수셨다. 필년에 암탉이 낳은 것 3개와 금한에 사놓은 것 3개를 빌려 잡수셨다. 난 겁이 나서 죽을 뻔했다. 아버지께서는 시간이 서너 시간만 더 있었으면 죽었다고 하셨다. 엄마가 막내 동생을 낳다가 정말 죽을 뻔했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었으면 먼 산길을 급하게 뛰어갔다가 왔으면 왕복 2시간 반 만에 약을 사왔을까요?
평상시엔 4시간 넘게도 걸렸는데요. 산길을 뛰면서 조마조마했을 마음이 느껴집니다. 겁이 나서 죽을 뻔했다 라는 말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네요. 동네 사람들도 모두 죽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엄마를 잃을 뻔했는데 엄마는 힘든 고비를 잘 넘기셔서 건강하게 살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답니다. 1981년 2월 9일 월요일 맑음. 제목 개학날. 기나긴 겨울 방학을 마치고 개학날이 비로소 오늘로 다가온 것이다. 우리 언니만 아니면 내가 학교를 가지 못했을 것인데 언니가 밥을 하고 해서 난 그 덕에 학교에 가게 되었다. 숙제한 것을 모두 정리해서 가방에 어제 다 넣어 놓았다. 아침 6시 30분에 엄마 미역국을 퍼주려고 나가니 차가워서 뜨겁게 해서 갖다 주고 언니랑 아침을 하고 퍼먹고 갔다. 7시 50분에 갔다. 가는데 어제 아무렇지도 않던 길이 얼음 빙판으로 되었는 데다가 밤에 눈이 내려 얼음 빙판은 보지도 못하고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찍고 하느라고 학교에 가니 맨 꼴찌였다. 금방 가방을 풀고 가재물을 내기도 덜하여 조회를 시작하려고 음악이 나왔다. 모두 만나는 사람마다 웃음이 가득 차 있고 즐거움이 넘쳤다. 방학 동안 보지도 못했던 담임 선생님을 비롯해서 다 만났다. 1981년 2월 10일 화요일 맑음. 제목 언니가 감. 언니가 마침 와서 엄마 옷 빨고 밥을 해 주어서 나는 아주 편하고 아버지께서도 미역국을 안 끓여도 되었다. 형부 때문에 오늘 오후에 가게 되었다. 아침에 언니랑 밥을 지어서 밥 먹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에 가서 시간을 마치고 돌아오다니까 반을 넘게 갔을 때 언니가 내려왔다. 오늘 선생님께서 연구하신다 하시며 어제 고추씨를 조금 가져오라고 하셨다. 그래서 가져가니 연필 한 자루를 주셨다. 어깨동무 연필이다. 내가 지금 쓰는 연필이 바로 선생님께서 주신 연필이다. 집에 가니 오후 5시였다. 가서 저녁밥을 지어 먹었다. 먹고 나니 7시였다. 오늘 점심은 도시락을 가져갔는데 너무나도 추워서 더 추워지고 한다고 안 먹고 집에 올라올 때 빨리 와서 땀이 날 때에 먹어서 그리 추운지를 몰랐다. 배가 고파서 먹었다. 1981년 2월 11일 수요일 맑음. 제목 대의원 선거일. 선거일이어서 학교에도 가지 않고 집에 있었다. 엄마는 선거하시려 못 가신다. 아기를 낳고 후배를 알아서 못 가시고 아버지 혼자 재산 가는 만큼의 거리인 명호 국민학교에 가서 오전 7시에서 오후 6시까지 한다고 그곳으로 가셨다. 난 진규를 데리고 텔레비전을 보러 가서 삼국지와 또리장군만 보고 왔다. 와서 밥을 뜨겁게 하고 김치를 내어 썰고 된장국을 뜨겁게 하고 그릇을 씻어 밥을 먹었다. 엄마는 쌀밥만 해놓은 것을 뜨겁게 해서 미역국 솥에 불을 넣어서 갖다 주었다. 저녁에 아버지께서 오셨다. 오셔서 미역국을 저녁에 다시 끓이고 밥은 엄마 밥 해놓은 것을 다 먹어서 내가 다시 한 것을 다 같이 먹었다.
대의원을 뽑아서 대의원이 대통령을 뽑는다고 하였다. 한 면에 2사람씩이다. 1981년 2월 12일 목요일 눈. 제목 오늘 하루의 생활. 아침에 어머니께서 아프셔서 나하고 아버지하고 밥을 하려고 부엌에 가니 나무도 어제 다 들려 놓고 그릇도 다 씻어 놓아서 원 쉽게 했다. 아버지께서는 미역국 솥에 불을 넣어서 엄마 퍼주고 들어가시고 내가 밥을 지었다. 6시 30분에 나가서 밥을 퍼놓고 들어가니 7시 20분이었다. 도시락 반찬은 김치를 꼭 짜서 넣고 싱거울까봐 소금도 밥 위에 살살 얹었다. 먹고 7시 30분에 가서 학교에 가니 몇 시인 줄은 모르고 꼴찌에서 2번째 갔었다. 5교시 마치고 집에 갈 때 진규약, 해충약과 판토피를 사고 탄약, 엄마 약을 2첩 3,000원에 짓고 집으로 갔다. 돈 100원 남은 것으로 건빵을 한 봉 사서 17개 먹고 진규 하나 갖다 주었다. 가니 5시 30분이었다. 가니 아버지께서 밥을 다 지어 놓으셨다. 방을 뜨겁게 하려고 보리쌀을 끓였다. 또 그릇을 다 씻어 놓았다. 오늘의 하루는 너무 한 것이 그리 없었다. 아버지와 제가 함께 어머니의 산후 뒷바라지를 하네요. 아버지께서 미역국을 끓이고 저는 데워드리고 아침밥을 해서 먹고 학교를 갔다 와서도 저녁밥을 짓습니다. 도시락도 싸서 갔고요. 반찬은 김치 국물이 흐를까봐 꼭 짜서 넣고 싱거울까봐 밥 위에 소금을 뿌려서 갔다니 마음이 짠합니다. 저녁에 해야 할 일을 아버지께서 다 해놓았다고 오늘은 한 일이 그리 없다고 하네요. 엄마가 빨리 회복되셔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엄마가 아프지 않는 것이 소원이라고 정월 대보름에 달을 보고 빌어야겠다는 일기가 생각납니다. 1981년 2월 13일 목요일 맑음. 제목 실기시험. 4교시가 끝나고 음악 노래 부르기 실기시험을 쳤다. 풍금 소리와 똑같지 않으면 들어가 하면 0점인 것이다. 1번, 10번, 20번, 30번, 40번이 끝나고 50번인 내 차례가 돌아왔다. 그냥 앉아서 하면 좀 잘 되는데 나가서 부르니까 떨려서 안 되었다. 어머님 은혜, 순경 아저씨, 세우자 새나라, 우리 공군 아저씨, 고마운 책 중에서 한 가지 부르는데 나는 공군 아저씨를 불렀다. 난 부르는데 선생님께서 안 된다 라고 하셨다. 난 들어와서 난 왜 이렇게 노래를 100점을 못 맞을까? 난 후회가 막심했다. 다른 아이들은 100점을 받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렸다. 다 부르고 나서 또 다시 부를 사람 불러라 라고 하셨다. 난 나가서 불렀으나 또 불합격을 당했다. 오늘 미술 스케치, 염소, 토끼, 오리 그리기도 했다. 실가도 하고 도덕도 실기시험을 쳤다. 음악 레코드 불기는 내일 한다. 그런데 음악 노래 부르기 때문에 걱정이다. 1981년 2월 14일 토요일 맑음. 제목 아침밥을 내가 하려니까
아버지께서 다 하시고 나는 그릇 씻는 것과 부엌을 깨끗이 쓸고 닦고 하였다. 밥을 다 퍼서 들렸다. 쌀밥만 하셨다. 오늘이 엄마가 아기 낳은 지 7일째이다. 미역국을 끓이고 삼신 할머니께 떠놓고 우리도 먹었다. 먹고 나니 7시 40분이었다. 늦어서 빨리 서둘렀다. 도시락도 가지고 갔다. 미역이 다 떨어져서 1,000원짜리 한 오리를 사고 진규 감기약을 사고 마구 돈 2,000원을 가지고 가서 사왔다. 밥을 올라오다가 먹고 나니 벌벌 떨렸다. 그 밥에 언체였다. 배가 아파서 오지도 잘 못했다. 엄마가 그전에는 아기 낳고 3일 정도이면 밥도 다 해먹었는데 이번엔 아직도 아파서 탄약을 지어 먹고 한다. 몸이고 모든 것이 퉁퉁 부었다. 오늘 실기시험 레코드 불기와 체육을 쳤다. 성적은 괜찮았다. 1981년 2월 15일 일요일 맑음. 제목. 어제 점심 도시락에 언체여서 배가 아파서 건이상과 ABC를 먹고 나니 내려갔는지 배가 안 아팠다. 그래서 빨래, 양말, 속내의, 손수건, 도시락복, 수건, 내 운동화를 뜨거운 물로 비누칠하여 씻고 샘에 가서 가세어 왔다. 운동화를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두니 금방 다 말랐다. 어디에라도 잠시도 못 가고 숙제하다가 엄마 미역국 뜨겁게 해주고 갈 여가가 없었다. 숙제 다 하니 밥하여야 하고 군부를 떼어야 했다. 오늘 숙제는 산수 분수 문제 100문제와 국어 받아쓰기 연습, 처음에서 72쪽까지 100점 맞기 연습이었다. 아버지께서도 피곤하셔서 힘이 없으시고 나도 나대로 힘이 모자라서 힘이 없고 안 하고 있으면 할 사람도 없어서 겨우 억지로 다 하여야 한다. 엄마가 아프니 더 힘이 빠졌나 봅니다. 엄마는 웬만큼 아프거나 힘들어도 모든 집안일을 다 하셨을 텐데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까요? 그렇게 무리를 하시니 더 많이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인데에도 엄마의 일을 아버지와 둘이서 하는 데에도 많이 힘들어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항상 큰 용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